보죠. 자, 봐요. 지금 타 자격 시험에서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취득세하고 관련된 문제만 싹 모아놓은 거예요. 취득세와 관련된 것만 싹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1번 문제가 이번 연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세법 문제를 내버리니까 난감한 거예요.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간척은 뭔가요? 원시. 증축 모르겠죠. 자, 제조 원시. 종류 변경. 종류를 변경해서 차량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너는 종류를 변경했으니까 그렇죠. 간주. 의제 취득입니다. 이게 간주 취득이에요. 공유수면 매립은 원시. 자, 그러면 증축 봐요. 지금 이 건물이 1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해 봐요. 1층 건물인데 2층을 증축했어. 그럼 증가된 부분에 옛날부터 있었던 면적인가 새로운 면적인가? 그럼 무슨 취득? 원시. 세상 쉽네. 자, 그럼 답은 4번.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이 나왔는데 학개론 선생님들이 어려워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세법을 안 배우잖아요. 그 친구들은 세법이라는 시험이 없어요. 과목이. 세법을 아예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상이에요. 우리는 난이도가 하인데 이 시험은 감정평가사라는 이런 시험은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2024년 공인회계사 기출문제. 와, 거기도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럼요. 취득세, 과세 대상물 나오면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모,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각종 해운권, 해운권, 다 맞았네, 다 있네. 그럼 1번은 맞았네. 일일이 이거 체크하셔야 돼. 자, 두 번째, 선박과 차량과 기계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했다. 우리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붙어라 그랬는가?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됐죠? 그러면 변경해서 등기하면 등기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왜? 변경 등기는 무슨 세 물려야 되니까? 등록면허세 물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본다. 맞았네요. 자, 3번.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나 등록을 안 했더라도 실제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물린다, 물리지 않는다? 물린다. 취득세를 물린다. 자, 법인 설립 시. 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 시 과점 주주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틀렸네. 본다 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쉬운 걸 답으로 내준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요게. 공인회계사는 지방세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이렇게 낸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안 해도 맞춰버리잖아, 이런 것들은.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됐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됐는데 실제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입증이 됐어. 그러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돼 있고 그 차량에 실제 주인이 따로 있으면 그때는 운수업체가 세금을 낸다? 돈 낸 사람이 세금을 낸다? 돈 낸 사람이 주인이니까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명의는 운수업체지만 실제로는 내 차량이니까 내가 돈을 지급한 내가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 대금을 지급한 자, 이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시험에 5번 지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5번 지문 같은 거 우리 시험에 베낄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작년에 공인회계사 냈던 시험 지문을 올해 우리 시험에 베껴버릴 수도 있어요.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 지문은.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문제 3번. 이거는 9급 지방직 시험이에요. 이제 9급 학생들 시험인데 또 똑같아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뒤에 뭐가 따라붙으면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두 번째요.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채무. 내가 채무는 상대방 채무를 내가 인수했으니까 돈을 준 걸로 본다, 안 준 걸로 본다? 준 걸로 본다. 그럼 유상으로 보는데 단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었을 때는 한번 확인 들어간다, 확인 안 들어간다? 확인 들어간다. 그래서 가로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에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아닌 사람의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확인 들어간다. 그냥 유상이다. 그냥 유상이다. 이제 3번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네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세금은 누가 세금을 내줘야 된가? 조합이 낸다, 조합원이 낸다. 조합원용으로 샀으니까 이 물건 주인은 조합이 주인이다, 조합원이 주인이다? 조합원이 주인이다. 그런데 조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원자가 빠졌네요.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거지 조합이 아니에요. 4번 운수업체 명의로 운수업 본 건데? 운수업 본 건데 또 뺏겨놨죠.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은 돼 있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며 확인되며 운수업체가 낸다, 돈 낸 사람이 낸다? 돈 낸 사람. 그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며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 공무원 학생들 시험인데 공인회계사 시험은 2월 달에 나왔어요. 2월 달에 시험을 받고 구급 시험은 6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시험 문제를 6월 달에 그냥 베껴버린 거예요. 똑같은 지문으로 내버린 거예요. 똑같은 지문이 봐요. 1번하고 4번이 똑같은 지문으로 나와버렸잖아요. 그 앞에서 냈던 시험 문제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자, 문제 4번.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이네. 이제요.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세요. 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과점주주 나온 것을 문제로 만들어놨네요. 30%를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로 30%를 취득했으니까 이번에 60%가 됐죠. 자, 60%는 최초로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다? 최초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뒤에서 뭔만 찾으면 된다? 최초, 전체 또는 모두.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설립 시 나왔네요. 설립 시 65%가 돼도 납세 의무는 없다. 봐요. 그대로 베껴놨잖아요. 이거는 경찰 간부 시험들은 언제 냈냐면 작년 9월인가 10월 달에 시험에 나왔어요. 9월 시험에 나왔는데 앞에서 공인회계사 냈던 지문 하나를 그냥 그대로 변형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다가 20%를 추가로 취득했으니까 20%를 추가로 취득했으니까 토탈 지분이 몇 프로인가요? 75%. 그러면 이 75%는 최초로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였으니까 뒤에 무슨 글자만 찾는다? 추가, 증가분. 그러면 추가분 얼마만? 20%. 그러면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물리니까 맞았네. 자, 4번. 65%를 보유하고 있다가 25%를 처분했어요. 처분했으니까 몇 프로인가요? 40%. 과점주주 아니죠. 근데 다시 20%를 취득했으니까 이제 몇 프로? 60%. 그러면 이 경우는 이미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였을 때는 뭐 한 것만? 증가분. 옛날보다 증가분 있다, 없다? 없으니까 20%에 대해서 세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끝. 세상에 쉬운 문제들이네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앞에서 처음에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그 문제 지문 속에 숨어 있는 걸 가지고 그 다음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응용해서 내요. 똑같이 내요. 이제 5번 문제는 또 구급 지방직 시험 문제인데 여기에요. 이 세율이 문제예요. 이 세율 문제를 작년에 우리 35회 시험에서 그대로 100개서 냈어요. 이 문제를 거의 90% 다 똑같이 내놨어요. 세율이 다른 걸 찾으라겠네요. 상속으로 농지가 아니다. 상속으로 농지가 아니면 2.8.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니까 증여로 취득인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았으니까 2.8. 원시로 취득했으니까 2.8. 공유 분할은 2.3. 그럼 뭐가 다른가요? 4번. 봐요. 이거 그냥 거저 주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박스로 바꿔가지고 박스에다 넣어놓고 이 중에서 잘못된 거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였어요. 자, 6번. 6번은 9급 지방직 시험 문제인데 지방세, 납세지. 자, 납세지 문제가 나오면 지방세, 납세지는 무조건 어디를 납세지를 한다?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자, 그러면 주소지라고 돼 있는 거 여기 있네. 틀렸네 이거. 지방세니까.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자의 주소지다. 그 물건 소재지다.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세상 쉬운 문제들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출제해요. 그런데 출제위원이 저걸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몰라요. 우리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다는 걸 몰라요. 왜? 계속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만 알면 싹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그럼 지방세 문제 나오면 무조건 누구 들어오면 X 그어버리면 된가? 주소지. 주소지는 국세니까. 그럼 X 1번 답. 자, 문제 7번. 7번도 9급 지방직 문제인데 지방세 징수네. 취득세는 원칙이 보통 징수다, 신고 납부다. 틀렸네요. 신고 납부 방식입니다. 신고 납부 방식입니다.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답 1번이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내가 알아서 신고 납부합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이 무슨 세가 따라다니는가? 그렇죠.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다니니까. 그다음에 재산세는 보통 징수다, 신고 납부다. 보통 징수다. 재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그럼 답은 1번 틀렸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이거. 자, 8번. 또 지금 9급 지방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했네요. 방금 배웠던 거죠.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는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부과한다. 자, 두 번째.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등록. 그러면 외국 정부가 등록하면 세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외국 정부가 취득한 것도 안 물리죠. 외국 정부가 등록한 것도 안 물리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외국에 가서 등록하면 세금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 물린다. 똑같은 지문이네. 1번과 2번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3번. 기부채납이면 원래는 내가 사가지고 정부에게 공짜로 줄 생각인데 무상사용권 뭔가를 받아버렸네. 받았으니까 취득세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자, 틀렸네. 3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뭔지 모르죠. 소득세가 비과세네. 소득세가 비과세니까 지방소득세도 과세다, 비과세다? 당연히 안 물리겠죠. 소득세가 비과세니까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 사실은 10% 물리거든. 여기 낸 것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물려. 그럼 앞에가 비과세니까 지방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4번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이렇게 역으로 응용해서 풀 줄 알면 돼요. 다 풀어버렸네. 없네요.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우리가 취득세 배우고 앞에서부터 배웠던 내용 중에 지금까지 여기 다른 시험에서 나온 것도 못 푸는 지문 있는가요? 없죠. 다 풀 수 있잖아요.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지 무슨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으로는 다 풀 수 있어요. 어떤 시험도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등록면허세 끝나고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묶어서 아마 문제 지문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다른 시험에서 나와봤자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끝날 때 그때 가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등록면허세는 왜 안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재산세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그때 다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다 해드리니까 앞에서 총론 다 봤죠. 이제 취득세 봤죠. 그다음 등록면허세, 재산세 보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때마다 다른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 확인하면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우리는 풀 수 있구나. 그리고 자신을 가지시면 돼요.